윌리엄 스토너는 1891년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힘겨운 농사일을 거두느라 17살 때 이미 어깨가 구부정했다. 그해 가을에 스토너는 컬럼비아로 가서 농과대학 1학년생으로 등록했다. 스토너군, 이 소네트의 의미가 뭐지? 그가 듣게 된 영문학개론은 그에게 생전 처음 느끼는 고민과 고뇌를 안겨주었다. 셰익스피어가 3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네에게 말을 걸고 있네, 스토너군. 그 목소리가 들리나? 스토너는 한참 동안 숨을 멈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이학기에 윌리엄 스토너는 농과대 강의들을 빼버리고 대신 철학과 고대 역사, 영문학 강의를 들었다. 스토너군, 자네가 원래 농과대생으로 입학했는데 문학 쪽으로 방향을 바꿨더군. 정확히 무엇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모르겠나, 스토너군? 자네는 교육자가 될 사람일세. 그는 1918년 봄에 박사학위 필수 과정을 모두 마치고 그해 6월에 학위를 받았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교수들을 위한 리셉션이 열렸다. 호리호리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비단 드레스 차림으로 서서 차를 따르고 있다가 스토너와 눈이 마주쳤다. 커다란 눈이 내면에서 우러나온 빛으로 반짝이는 것 같았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6살쯤 됐을 때 피아노를 칠 수 있었고 그림도 좋아했고 어머니가 저를 미스 손다이크의 여학교에 보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자신과 그녀가 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사랑에 빠졌음을 확신했다. 며칠 후 스토너는 이디스의 부모님을 뵈러 세인트루이스로 향했다. 이렇게 크고 우아한 집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이디스가 좋은 가정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왔다고 말하며 그와 결혼하면 이디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질 것을 걱정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는 이 결혼이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왠지 낯설고 이상해졌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애정을 담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몸을 만지면 그녀는 그를 외면하고 내면으로 숨어들어가 아무 말 없이 견디기만 했다. 하지만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이디스와 달리 딸 그레이스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예쁜 아이였다. 그레이스를 출산한 뒤 거의 1년 동안 이디스는 자주 침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윌리엄은 1년이 넘도록 그레이스를 혼자 돌봤다. 윌리엄 스토너가 교사로서의 자질을 깨달은 뒤 이디스는 더 뾰족하고 흉포해졌다. 그레이스가 스토너의 서재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그레이스! 아버지는 일하시는 중이니까 방해하면 안 돼! 이디스는 사랑과 염려라는 가면을 쓰고 그레이스를 스토너와 떼어놓았고 이제 그는 딸을 거의 볼 수 없었다. 1924년 초여름 아처슬론이 연구실에서 사망했다. 아처슬론의 후임자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로맥스가 채용되었다. 학기가 시작하고 일주일 뒤 로맥스를 지도교수로 두고 있는 한 학생이 스토너를 찾아와 그의 세미나 강의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교수님, 어떻게 문법이 시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워커는 황당한 질문과 발언으로 수업을 여러 차례 방해했다. 물론 그를 가슴 뛰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캐서린 드리스콜의 보고서는 아주 훌륭했다. 찰스 워커가 그녀의 발표를 부당하게 비판했을 때 분노가 그의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찰스 워커의 일은 그의 지도교수인 로맥스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로맥스는 영문과 학과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찰스 워커를 영문과에서 몰아내려던 자신의 싸움이 실패로 끝났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캐서린 드린스콜이 논문을 봐달라며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한참이나 그것을 유예했다. 하지만 마침내 원고를 읽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빠져들었고 손은 흥분으로 가늘게 떨렸다. 스토너는 매일 수업이 끝난 오후에 그녀의 집으로 왔다.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자기 인생의 일부가 끝나버렸음을. 1954년 봄, 그는 자신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병을 앓았고 급속히 늙어갔다. 스토너를 진료한 의사는 소아관에 폐색 증상이 있다고 말하며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의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지침이 되어줄 가르침을 적어서 로맥스의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그는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했다.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스토너는 책장을 펄럭펄럭 넘기며 짜릿함을 느꼈다.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자 책이 고요히 정지한 그의 몸을 천천히 지나쳐 방의 침묵 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1891년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스토너는 부모님의 권유로 생각지도 않았던 농과 대학 진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토너는 대학을 다니면서 문학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토너가 겪는 혼란과 방황은 20세기 초 전쟁에 휘말린 미국 사회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갈등이 심화됩니다. 우연히 만난 여인 이디스와의 결혼은 그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독과 회의를 해결해주지 못했고 딸 그레이스만이 그에게 위안이 됩니다. 강의와 연구를 지속하면서 문학에 기대어 삶을 견디던 스토너에게 캐서린과의 외도는 자신을 완벽한 사랑의 세계로 초대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비극적 파국으로 마무리되었고, 한 대학원생과의 갈등이 도화선이 된 동료 교수 로맥스와의 반목은 그의 삶을 오래도록 갉아먹습니다. 스토너가 숨을 거두기 전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하는 질문은 넌 무엇을 기대했나? 입니다. 우정과 사랑 그리고 꿈이 그의 뇌리를 스친 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손에 잡힌 것은 자신의 책입니다. 대단치 않지만 분명하게 세상에 남게 될 것, 또 자신의 일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고 스토너는 눈을 감습니다. 한 인간이 남긴 언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공유하는 일은 일견 평범해 보이지만 매우 특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에게 스토너가 각별한 작품으로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